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바람 좀 쐴 겸 시흥 쪽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오이도에서 칼국수나 한 그릇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인근 거북섬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섬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평촌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중개하면서 웬만한 상권은 다 겪어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거북섬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령도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중개사인 제 눈에도 이 정도인데 여기 투자하신 분들 마음은 어떨까 싶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깊게 파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이 2025년 3월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거북섬에 상가 건물이 46개가 있는데 이 중 공실이 3,190곳입니다. 공실률이 84%예요. 시흥시의회 성운창 의원 발표도 비슷합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총 3,253개 점포 중에 실제로 입점한 곳이 13%밖에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실률이 87%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1층이에요. 상가에서 1층이 가장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1층조차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부동산조차 안 들어옵니다. 오션뷰를 내세운 프랜차이즈 카페, 해변의 편의점마저 버티지 못하고 짐을 뺐을 정도예요. 밤이 되면 진짜 암흑천지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매달 수백만 원씩 대출이자랑 관리비에 허덕이고 있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40대 여성 A씨 가족이 상가 두 곳을 총 16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매달 600만 원씩 대출이자랑 관리비를 내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5차례 유찰 끝에 두 곳 합쳐서 약 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3억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분해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상적인 상업용지 비율입니다. 보통 신도시를 만들 때 상업용지 비율을 3에서 5% 정도로 잡습니다. 이게 상권이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거북섬은요, 상업시설 전용 면적 비중이 약 39.6%입니다. 반면에 배후 수요가 되는 업무시설 비중은 9.7%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살 사람은 없는데 가게만 4배 이상 깔아놓은 겁니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땅 장사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상업용지를 과도하게 늘린 결과죠. 거북섬 사기 분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거북섬의 실패는 공공이 기획하고 조성하고 분양한 개발 사업의 구조적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지금 수분양자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이른바 생숙이라고 하죠. 상권이 살려면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북섬은 아파트 대신 생숙이 대거 들어섰어요. 분양할 때는 실거주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팔아치웠죠. 그런데 정부가 생숙의 주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거북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입시흥고도 안 되고 학교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요. 상주 인구가 없으니까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같은 생활 밀착형 상가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최근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는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소유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거북섬 하면 떠오르는 핵심 시설이 웨이브파크잖아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겨울이에요. 야외 서핑장이다 보니까 겨울이면 문을 닫습니다. 겨울에 거북섬을 찾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분양 당시에 약속됐던 대관람차, 마리나 리조트 같은 후속 시설은 대부분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해양 레저 복합단지 사업 중에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건 해양 생태계 과학관이랑 아쿠아 펜랜드 뿐입니다. 그마저도 아쿠아 펜랜드는 빈 건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결국 서핑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잠깐 들렸다 가는 경유형 관광지에 그치는 겁니다. 접근성도 문제예요. 오이도역에서 있는 트램은 기약이 없고 또 자차 없이는 가기가 힘듭니다. 거북섬 주민들조차도 105 신도시나 안산으로 소비하러 나가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원인은 정치적인 무책임입니다. 선거 때는 여야 막론하고 거북섬을 서해안의 보석으로 만들겠다면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니까 관심이 싹 식었어요. 실제로 2025년 대선 때는 여야가 하루 간격으로 거북섬을 찾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급 이상 정치인이 거북섬을 방문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카페 사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대선 때는 하루는 국민의힘, 하루는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왔었는데 이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흥시가 뒤늦게 상가 박람회도 열고 무상 임대를 유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 공짜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매출이 없으면 관리비랑 인건비도 못 내요.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밴드 하나 붙이는 격입니다.
자, 그러면 거북섬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 수분양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공실률이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73%까지 내려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국 최악 수준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생수기 오피스텔로 전환되고 사계절 관광 콘텐츠가 확충된다면 숨통이 트일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된다면 회복 불능해 콘크리트 흉물로 남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 특히 상가 투자는 도시 계획의 설계를 읽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촌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중개하는 저도 늘 고객한테 수요 균형과 배후 수요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북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조감도에 속지 마라. 데이터와 인구를 믿어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안양 평촌 지역에서 사무실 전문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사무실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제 소개글을 하나 남겨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